그게 이제 서버 앰프라는 건데, 이 서버 앰프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장비에서 이렇게 이쪽에 보이는 서버 모터, 여기 지금 열 표시 있죠? 화상 주의하라고. 그 정도 뜨겁진 않은데 계속 고속으로 계속 왕복을 하다 보면은 뜨거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서 뜨겁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게 매일 많이 수십 분 왔다 갔다 반복해서 작동을 하다 보면은 가열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열 주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터를 돌려주는 게 여기 있는 서버 앰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전선을 따라가 보면 여기 서버 앰프에 보시면은 흰색, 빨간색, 검정색 그 라인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게 이제 그 모터로 들어가는 전력선이에요. 그 선 쭉 따라와서 보면은 이쪽에 모터에 위쪽에 보면은 선이 이렇게 하나가 캡에 위쪽에 캡이 씌워가지고 전선이 위쪽에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된 전력선입니다. 여기 있는 흰색, 빨간색, 검정색 선이 여기 들어와서 모터를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삼성 유도전동기 돌려봤어요? 네. 이번 시간에? 네. 그거랑 큰 차이는 없는 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모터에는 뭐가 달려있냐면은 이 뒤쪽에 엔코더라는 게 달려있습니다. 엔코더는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근데 엔코더는 뭐냐면 이 모터가 얼마만큼 돌았는지를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 이 모터가 얼마만큼 돌았는지 그거를 이쪽에서 펄스 신호로 내줍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분해능이라는 걸 따져요. 그러니까 이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엔코더에서 신호가 몇 개 나오냐면은 대략 400만 개가 나와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분해능이 높다, 낮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분해능이 높다는 거는 여기서 이 엔코더에 분해능이 높다는 얘기고, 분해능이 높다는 얘기는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그 펄스 수가 많이 나오는 거. 이해되셨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펄스가 얼마큼 정확하게 나오냐면은 2에 22승계가 나옵니다. 2에 22승계. 이만큼의 개수의 펄스 신호가 나옵니다. 419만 4,304개.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정밀한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분해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정밀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안 해도 돼. 굳이 안 해도 돼.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저 정밀도가 이제 국산 제품에서 최근에 뭐 로컬 오토메이션 거기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로컬 오토메이션도 이제 국내 업체는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 LS께 최근에 나온 게 2에 19승. LS한테 나온 게 2에 19승. 몇 대 차이 나죠? 그죠? 그잖아요. 그냥 수수만 봐도 몇 대 차이 나잖아요. 저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정밀도에서 좀 차이가 있는 선입니다. 그렇다면 뭐 무조건 뭐 저기 고성능 뭐 이렇게 서버 모터를 써야 되냐? 뭐 공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밀한 거나 그런 게 아니면 굳이 또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쓴다고 해서 다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사용해서 쓰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 있는 서버 모터는 2에 22승계의 펄스 수가 나오는 서버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앰프에서는 모터를 돌리면은 그 펄스 수가 다시 서버 앰프로 들어오는데, 그게 커넥터 2번 CN2라고 되어 있습니다. CN2 확인되셨나요? 이 CN2에 지금 이 엔코더가 있고, CN2 커넥터가 엔코더에서 나온 커넥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서브 앰프는 모터 돌려주고 모터가 얼마큼 회전을 했는지 그거를 엔코더 신호를 다시 서브 앰프로 받아서 정확한 양을 돌려주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서브 앰프입니다. 서브 앰프, 서브 드라이버 같은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서브 앰프라고도 하는데 어떤 데서는 서브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모터 드라이버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전자회로 IC 조그만 거에서는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파워칩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가지고 회로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로들이 모터를 돌려주기 위한 회로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건 이제 그 위에 있는 큰 커넥터 하나 있습니다. CN 1번 커넥터 1번 있는데,
이 커넥터는 뭐냐? 여기는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 결정 모듈 정확한 모델 네임이 QD75D2N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앞에 봐야 돼요. 안 보면 몰라요. 우리 1학기 때 얘기했던 거는 뭐 안 봐도 뭐 지나가는 거 좀 보면은 동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들어놓지 않으면 금방 날라가요.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배울 거는 여기는 위치 결정 모듈, 여기는 서브 앰프, 여기는 서브 모터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있어야지만이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만 보면은 여기는 서브 앰프하고 서브 모터만 가지고도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위치 결정 모듈, 서브 앰프, 요 모터, 서브 모터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서브 앰프는 모터를 회전하고 회전을 얼마큼 했는지를 그 신호를 받아서 모터를 정확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브 앰프라면은 여기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이라고 이름 붙인 요 모듈은 정확한 어떤 위치로 갈 건지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명령을 줍니다. 1cm면 1cm에 해당되는 펄스 모터가 회전에 필요한 펄스 수, 한 5cm면은 5cm에 해당되는 펄스 수를 이 서브 앰프한테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령 장치라고 합니다. 우리 국파 공작원에 지령을 받았느니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을 지령 장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펄스 신호가 나가요. 만약에 1cm를 내가 보내야겠다라고 PLC에서 명령을 위치 결정 모듈한테 보내면 위치 결정 모듈은 1cm에 해당되는 전기 펄스 신호를 여기 있는 서브 앰프로 보내게 됩니다. 서브 앰프는 그 전기 펄스 신호만큼을 이 모터로 보내는 거예요. 1cm를 보내는데 100개의 펄스가 필요하다. 그럼 이 서브 앰프는 모터 쪽에 100개를 보냅니다. 근데 100개를 보내는데 이 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뒤에서 펄스 신호를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개수를 세는 거예요. 몇 개의 펄스가 회전이 되는가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개를 돌리라고 했는데 돌리다가 100개가 넘었다. 그럼 여기는 서브 앰프는 다시 모터를 거꾸로 돌립니다. 100개가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109개, 103개, 110개가 됐다. 그럼 거꾸로 신호를 보내서 또 107개, 106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빼다 보면 어떻게 해요? 99개가 되겠죠? 그럼 다시 또 정방향으로 살짝 신호를 보내서 100개가 되도록 맞춰주는 역할을 여기 있는 서브 앰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으면은 거기에 그 값에 맞도록 추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서브 관계입니다. 한번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거. 그게 서브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명령만 내리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그 명령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가 가도록 서브 모터를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서브 앰프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서브에서 좀 이따 회로는 보여줄 건데 일단은 서브가 뭔지에 대해서 좀 손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 회로 자체에다가 일단은 전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선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단상 220V 전원을 받아서 삼상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상을 삼상으로 만들어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갈색 선하고 검정색 선이 이렇게 선이 두 가닥이 박혀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이게 이제 220 전원 라인이 들어간 겁니다. 서브 앰프로. 요 전원은 모터를 실질적으로 구동하는 데 쓰이는 전력선. 이해되셨죠? 네. 근데 그 선 밑에 보면 또 갈색 선하고 그 검정색 선이 또 연결돼 있죠? 네. 그거는 제어보드, 이 서브 앰프 안에 있는 제어보드에 전력을 공급하게 해주기 위한 전력선. 그러니까 이제 모터를 주기 위한 220V 안에 있는 제어 회로를 구동시켜주기 위한 220V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좀 아까 설명했듯이 이건 모터 라인 흰색, 빨간색, 흰색, 검정색 이거는 이제 실제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로를 이제 구동시키려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이 커넥터 내부에 24V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컨트롤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24V가 우리 앞에 있는 판넬에 있으니까 전원을 올리고 여기 플러스 24V하고 그라운드에다가 하나씩 선 꽂고
여기 보면은 서버 단자대에 그라운드하고 24V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다가 24V는 24V에다가 전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서버 앰프에 전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옆에 서버 앰프의 전원. 지금 여러분들이 24V를 공급한 거는 제어회로 관련된 부분에 24V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쓴 거고, 이 서브 앰프 자체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건 옆에 전원 버튼이 따로 있죠. 아마 귀가 좋은 사람은 지금 약간 고주파 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삐 소리. 근데 그 삐 소리가 여기 지금 S-ON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S-ON. 서버 ON입니다. 서버 ON 스위치인데, 서버 ON 스위치가 이게 램프가 고장난 것도 있어서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은 오프가 되고, 그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다시 ON이 돼요. 스위치를 눌러서 오프를 시킵니다. 오프. 삐 소리 안 나게. 불이 꺼지게. 이제 두 건은 지금 램프가 나가서 두 가닥만 연결하면 돼요. 두 가닥. 메인 전원하고 여기는 24V 전원만 우선 연결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연결 다 되셨나요? 연결 다 되셨나요? 여기 앉은 사람. 그래서 서브온 스위치를 오프 시킨 상태에서 여기 있는 스크류를 손으로 약간 기름 살짝 묻는데 그게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스크류를 이렇게 살짝 움직여보면 잘 움직여요. 그냥 움직여요. 그냥 어떤 힘이 서버 앰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 앰프를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동작을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잘 움직입니다. 기름이다 닦으면 돼요. 잘 움직이죠? 자, 한 장씩 가져가서 손 닦고. 잘 움직이죠? 네. 또 앉아야 돼. 또 좀 이따 닦아요. 다시 또 앉아야 돼. 잘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사람 혹시? 안 움직이는 사람은 여기 서버홈 스위치가 눌려 있는 거야. 여기는 서버홈 스위치가 눌려 있으면 안 움직여. 눌렀다 뺐다 그냥 했는데. 눌렀다 뺐다 하면 안 되고. 오프를 시켜야지. 나 여기까지 지금 들어갈 건데. 네? 아니 위아래로 아니지, 돌려야지. 돌리는 거지, 못하니까. 돌아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는 얘를 돌리면 거기는 볼 스크류에 의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스크류가 있잖아요. 스크류가 그거와 똑같이 거기 볼 스크류가 나 있으니까 잘 움직이죠? 네. 자, 이번에는 여기에는 서브 온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서브 온 스위치를 눌러놓고 여기 있는 스크류를 돌려보면은 안 움직입니다.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는 반대로 힘을 줘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얘는 다시 시계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살짝 힘을 주면 얘도 살짝 힘을 주고, 내가 세게 힘을 주면 얘도 세게 힘을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보면은 내가 힘을 살짝 주면은 얘도 힘을 살짝 주고, 항상 반대로. 네? 서버 온 스위치를 누르라고. 서버 온 스위치, 이게 서버 온 됐어. 여러분들 지금 살짝 움직이니까 반대로 있는 거야. 반대로 내가 좋은 방향으로. 또 아직 뭔가 못 느꼈다. 아직 서브 F가 서브 모터가 뭔가 살아있는 걸 못 느꼈다. 뭔가 살아있는 걸 못 느꼈다. 잘 느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리려고 하면 얘가 반대로 살짝 힘을 줘. 근데 시계 방향으로 내가 힘을 세게 준다. 그럼 얘도 힘을 세게 줍니다. 그걸 안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지령 장치에서 지금 명령 내린 게 있어요, 없어요? 명령 내린 게 없어. 명령 내린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서버 앰프 차원에서는 현재 위치를 가만히 있어야 돼. 현재 위치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엉뚱한 힘을 준 거지. 현재 위치에 있지 않게끔 엉뚱한 힘을 준 거잖아요. 이러한 걸 외란이라고 해요, 외란. 우리 제어 파트에서 외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외적인 힘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적인 힘을, 노이즈나 어떤 외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줬으니까 여기 서버 앰프 차원에서는 현재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 벗어났네? 그래서 현재 위치로 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터를 돌려보면. 이해되셨나요? 그 역할을 여기 있는 서버 앰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거운 게 매달리든 아니면 갑자기 무게가 가벼워졌든지 간에 알아서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서버 앰프. 그래서 이게 어떤 데도 쓰냐면 우리 만약에 택배 시스템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있잖아요, 그죠?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택배가 막 올라가면 이게 무거워지겠죠? 근데 일반적인 시스템이면은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 보는 속도가 느려지겠어요? 빨라지겠어요? 무거우니까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느려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여기는 서버 앰프는 어떻게 해요? 지가 힘을 더 준다고. 전기를 더 줘서 무거운 게 올라가도 원래 돌아가는 속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이 이 안에 돼 있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어 방식이 뭐 PID 제어 방식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PID 제어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러한 제어 프로그램이 이 안에 되어 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를 외란, 즉 외부에서 어떤 원치 않는 힘이 작용하더라도 원래 위치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여기서 만들어준다. 이해되셨죠? 그게 이 서버 앰프가 하는 역할이에요. 기술적으로 크게 뭐 복잡하게 아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이 안에 이제 데이터 집어넣고 프로그램 짜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버 앰프를 개발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작동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은 이제 시스템으로 만약에 이렇게 갖춰졌을 때 이 서버 앰프에서 간단하게 적혀 있는 리프트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하는 방법은 이 서버 앰프의 메뉴가 이게 되게 복잡하게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메뉴가 상태 표시를 하는 메뉴, 원터치 조정했을 때 하는 메뉴, 진단하는 메뉴, 알람 신호, 파라미터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 메뉴가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모드 버튼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요 커버를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커버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커버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모드 버튼이 있어요. 모드 버튼. 확인되시죠? 네. 여기 보면 모드 버튼 있잖아요. 모드. 그죠? 요즘에 나오는 건 이게 없어요. 여기에서 안 하고 다 소프트웨어라기 때문에 이게 없고,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기종이라서 이게 있습니다. 이 모드 버튼을 계속 눌러보면은 메뉴가 반복되면서 로테이션 됩니다. 눌러보시면 돼요. 알람, 파라미터 A, 파라미터 B, 파라미터 C, 파라미터 D, 파라미터 E, 파라미터 F, 다시 C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여긴 기능 안 눌렀잖아. 돌아가죠? 네. 그러면 서버 온 스위치를 오프를 시키고요. 서버 온 스위치 오프를 시키면은 얘를 돌리다 보면은 RDOF라는 신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RDOF. 네. RDOF 돌리다 보면은 쭉 돌리다 보면은 RDOF라고 신호가 나와요. 찾았어요? 그럼 이제 RDOF 신호에서 업 버튼을 그 상태에서 업 버튼을 4회 누른다. 업 버튼. 업이 되는 거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눌러보면은 테스트 1이라고 찍혀요. 클리어라고. 업 버튼을 눌렀는데 클리어가 나와. 네. 네 번 눌렀는데 네. 계속 눌러봐. 테스트 1이라고 나오는 거 찾아.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은 RDOF가 아니지. 그 위치가. 업 버튼을 4번. 네. 나왔어?
테스트 1 다 나왔나요? 네, 거기에서 그 셋 버튼을 2초 이상 쭉 누르고 있으면은 D-01이라고 점점점점 깜빡입니다. 2초 이상 쭉 누르고 있으면 D-01이라고 깜빡깜빡거려요. 네. 지금 이제 큰 메뉴가 RD OF인데 그 메뉴 안에 세부 메뉴가 들어온 거야. 근데 얘가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연결을 했을 때 이 서브 앰프에서 모터에 조그 신호, 그러니까 그 수동으로 신호를 보내서 모터를 돌려보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그래서 매뉴얼에 저렇게 돼 있는 거고, 그 D-01에서 점점점점 하고 있으면 업이나 다운 버튼을 누르면 리프트가 움직여요. 조금씩 움직여 보시고 리프트를 봐야 돼요. 옆에 있는 리프트 위에 박으면 안 돼요. 여기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업 다운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그렇게 수동으로 리프트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현재 외부 배선은 크게 이상 없이 모터하고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그 이동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수동으로 조작을 해보는 겁니다. 모터를 서브 앰프에서 이게 업 버튼 하면 리프트가 내려가고요. 다운 버튼을 누르면 리프트가 올라와요. 근데 이유는 지금 모터에 여기 타임 케이블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이 안에 모터가 위쪽으로 돼 있어서 이 방향은 이 리프트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모터 입장에서는 정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업 방향이 다운 버튼이 역회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프트 방향을 생각하면 안 되고 모터의 방향. 그래서 모터의 업이면은 얘가 반시계가 얘는 이 모터 입장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업 방향이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다운 방향이에요. 그래서 모터 기준으로 지금 움직였을 때 그런 거고, 리프트는 업 버튼 누르면 밑으로.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 여기 여러분들 4가 안 붙어있구나. 여기 설명하려고. 그래서 업 버튼 눌렀을 때 밑으로, 다운 버튼 눌렀을 때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현재 정상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수동으로 조작 안 되는 사람?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브 앰프에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파라미터나 이런 거를 다룰 게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USB 단자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다 USB 연결해서 PC에서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요. 이거를 버튼 눌러가면서 세팅하기에는 파라미터 값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만약에 여러 대를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럼 PC에 있던 거 이거다가 그 전에 와이프 하면은 값이 바뀝니다. 다시 빠져나오는 방법은 테스트 다 해보셨죠? 모드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아까 그 상태에서 C로 나와요. 그럼 한번 누르면은 C 다음에 뭐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네. 거기서 셋 버튼 다시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뭐 이렇게 숫자가 혹시 막 깜빡깜빡이고 있나요? 네. 혹시 다 숫자가 깜빡이고 있어요? 네. 여기 뭐냐면 엔코더 값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서브 온 스위치 아까 떼놨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류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돌리면 여기 있는 스크류 돌리면 그 숫자 값이 딱 들어갑니다. 서브 온 스위치가 서브가 오프가 돼 있으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깜빡이는 게 모터에서 나오는 엔코더가 카운팅 숫자예요. 근데 숫자가 떨리는 이유는 원체 정밀하기 때문에 얘가 자중에 의해서도 조금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시 원위치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힘들, 그리고 약간의 진동들 또는 노이즈, 이러한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가 떨리는 거고, 맨 끝자리만 거의 가만히 놔두면
맨 끝자리만 살짝살짝 떨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리프트를 건드리면은 그 숫자가 변하는 폭이 크죠? 그게 엔코더에서 나오는 펄스를 카운팅을 하는 신호라고요. 카운팅하는 값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으면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